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1억을 통장에 찍어봤다는 건 돈의 가치를 떠나서 근면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아, 이 사람 또 1억 썰이야? 네, 1억 썰이에요. 일단 중요한 게 1억을 찍어본 사람이 여기도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 힘들어요, 여러분. 대단한 거야. 왜냐하면 오래 걸리거든요.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나마 좀 보수가 좋은 대기업 같은 다니면 좀 낫긴 한데 어차피 대기업 다니는 사람 얼마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정도 평균치라고 한 220, 30 정도 이제 번다고 봐야 되는데 사회초년생 기준 이제 일하다 보면 연봉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1억을 모으려면 100만원씩 매달 100만원씩 적금 넣어서 8년 동안 모아야 가능하고 80만원씩 이제 10년 동안 매달 80만원씩 12달 그 960이죠. 이자 어차피 적금 넣으면 이자 붙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한 10년 동안 모아야 10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8년 10년. 그래서 젊은 시절에 좀 굉장히 좀 열심히 살아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게. 근데 절대 다수는 이 돈을 달성하지 못해요. 왜냐? 돈 쓰고 싶은 것들이 많거든요.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그걸 참아야 되거든요. 돈 모아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남들 뭐 가고 싶은데 여행 가고 차 질러버리고 뭐 비싼 옷 사고 이러면 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참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좀 절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보통 월급 받는다 생각하고 돈을 모으려면 100만원씩 모으려면 거의 안 써야 돼요. 웬만하면 안 써야 돼. 그러니까 아예 안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한 달 한도를 좀 정해놓고 써야 됩니다. 한 20만원 정도. 네. 근데 젊은 사람 20만원 쓰려고 하면 저 쪼들릴 겁니다. 네. 사고 싶은 거 못 사요. 밖에 음식도 잘 못 사 먹어. 배달 음식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시켜 먹을까 말까 할 겁니다. 그럼 굉장히 좀 삶의 질이 좀 떨어지긴 해요. 근데 그거 참아야 돼. 오랫동안 참아야 돼요. 그래야 만들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1억을 모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억을 모으면서 그동안 참았던 것들, 견뎠던 것들, 일 그만두고 싶지만 어떻게든 견뎌내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모인 거야 이게. 왜냐? 일을 꾸준하게 해야 1억을 달성할 수 있잖아요. 일을 꾸준하게 해야. 온갖 유혹을 참아내야 만들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 오랫동안 참아낸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게 왜 도움이 되냐 하면 1억을 모아봤기 때문에 뭐 1억 5천 이하는 더 모으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더 모으기 쉬운 거예요. 돈을 모아봤으니까 이제 이게 몸이 잡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돈 모으는 게 이게 어렵지 않은 거야. 왜냐?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습관은 잡혀있기 때문에. 습관은 잡혀있으면 이게 막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사회초년생 때 많이 힘들지. 나이도 어리고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참아낸다는 게 굉장히 뭔가 좀 억울한 것도 있고 좀 힘든 것도 있어요. 근데 나이 먹으면 이제 노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제 장을 좀 쉽게 보는지, 낭비를 안 하는지. 노화가 생기기 때문에 좀 돈 모으기 수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뭐 1억은 사실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당장 돈이 없으면 1000만원 정도 목표를 잡고 모으세요. 1000만원. 지금 뭐 1억은커녕 5천만원도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면 목표를 1억 잡지 마시고 올해 목표를 잡고 차곡차곡 채워 나가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좀 모을 수 있는 돈을 늘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일반 사람들 이런 큰 돈이니까 분명히 좀 요긴하게 쓰일 겁니다. 그러니까 1억이 무슨 돈이야.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참고 이제 좀 견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모음 비결. 우선 제 경우에는 할머니가 도와준 게 있었죠. 할머니 덕분에 집세나 먹는 거나 수도, 전기 이런 거 싹 다 절약할 수 있었음. 하지만 근본적인 건 할머니의 가르침대로죠. 박봉이라고 투정 부리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고 필요할 때는 쓰되 불필요한 가소비를 자제해라. 그렇게만 하면 10년 전후를 기점으로 1억 모아집니다. 여기에 술, 담배도 안 하면 더더욱 효과는 크죠. 참고로 저는 술, 담배 안 합니다. 뭐 피자, 통닭, 햄버거 이런 종류의 음식도 줄이면 좋죠. 저라고 이런 거 안 좋아할 것 같습니까? 좋아하죠. 하지만 특별한 날 제외하면 잘 안 먹습니다. 대신 할머니가 주신 여러 음식들이 있죠. 감자, 고구마, 옥수수 같은 거 삶아시던가 쪄주시죠. 호박 긁어서 호박전 같은 거 해주실 때도 있고 호박씨 볶아주면 맛있습니다. 토마토 썰어주실 때도 있고 설탕 쳐줄 때도 있는데 전 그냥 생걸로 먹는 걸 더 선호합니다. 토마토에 설탕 치면 영양소가 좀 파괴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들을 간식 대용으로 먹어도 건강과 영양은 확실합니다. 거기다가 운동도 하면 몸 건강은 문제 없거든요. 할머니는 피자, 통닭, 햄버거 이런 종류의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할머니 젊었을 때 있었던 물건들로 안 이쁜더러 한번 맛만 보시라고 사준 적이 있었지만 손자의 성의 때문에 먹어봤는데 입맛에는 좀 안 맞다고 하더군요. 기름진 이런 음식 별로 안 좋아하셔서 아무튼 이렇게만 살면서 몇 년만 참으면 1억 순식간에 금방 모을 수 있습니다. 네, 순식간에는 아니에요. 오래 걸립니다. 네, 몇 년 참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아무튼 대단하시네요. 야, 할머니 좀 살아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할머니께서 아주 좋은 어른이시네요. 좋은 교육 받았네요. 네. 할머니 분들은 저런 분들 많죠. 아껴 쓰시는 분들. 네. 저는 할머니 분들이 사치 부리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네, 본 적이 없어. 대부분 막 옷 해지면 게임에 붙이고 뭐 음식 같은 것도 최대한 있잖아요. 만들어 드시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사 먹는 음식 별로 안 좋아했어요. 할머니 세대가. 그래서 좀 아껴 쓰고 절약하는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게 있어요. 할머니 댁 가보면 이제 낮에 전기 같은 거 못 켜게 해요. 전기세 아깝다고. 네. 지금도 할머니 댁 가보면 왜 에어컨 안 쓰고 막 선풍기나 이제 오래된 선풍기나 아니면 부채 쓰는 집도 있거든요. 그 모시 같은 거 입으면서. 네. 이제 몇 푼이라 아끼려고. 근데 사실 뭐 에어컨 쓰긴 아끼긴 하죠.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박봉이라고 투정 부리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고 불필요할 때는 쓰되 불필요한 가소비를 자제해라. 야, 참 좋은 내용이네요. 박봉이라고 투정 부리지 말고. 사람들 월급에 대해 불만 많잖아요. 뭐 불만 가질 수 있는데 월급 핑계 대면서 돈 안 모은 사람들 많거든요. 어차피 내 월급은 적으니까 이거 모아서 얼마나 된다 그래. 차라리 내 하고 싶은데 돈 몇 푼 더 쓰지. 어차피 나 같은 사람은 돈 모아봤자 의미 없어. 뭐하러 힘들게 살아. 그런 마인드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해라. 어떤 일이든 성실하게 일하면 급여가 오릅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처음부터 많은 돈을 주는 기업은 없어요. 필요할 땐 쓰래. 그러니까 돈을 아예 한 푼도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쓸 땐 써야 되는데 불필요한 가소비를 자제해라. 사실 불필요한 소비가 많아요. 배달 음식도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소비죠. 사실 젊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소비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배달 음식, 인터넷 쇼핑, 다이소도 사실 불필요한 소비가 은근 많아. 사람들이 다이소가 싸니까 여러 개 구입하는데 안 쓰는 거 많거든요. 이것도 과소비라고 생각해보고. 과소비라는 게 여러분 있잖아요. 비싼 걸 사는 게 과소비가 아니라 쓸데없는 걸 싼 걸 많이 사는 게 과소비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싸면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싸면 이걸 쓰든 안 쓰든 간에 싸다고 써놓고 안 쓴 것도 많거든요. 그리고 다이소 가가지고 싸다고 막 여러 개 집어왔는데 안 쓰는 것도 과소비예요.
그리고 뭐 밖에 파는 음식 같은 거 먹고 택시 이런 거 가소비예요 여러분. 그리고 월급이 적은데 비싼 스마트폰 쓰는 것도 가소비예요. 뭐 스마트폰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작업대로 살 수 있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있잖아요. 스마트폰도 사실 알고 보면 약정이 손해입니다. 약정보다 작업자가 훨씬 더 나아요. 대다수가 약정을 하잖아. 그러면 요금 많이 나와. 장기적 봤을 땐 손해입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그 약정으로 사면 뭘 스마트폰 할부금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요금을 강제하거든요. 통신사에서. 맞죠? 무조건 5G 써야 되고 5G 요금 비싸. 거기다가 그 자기들이 원하는 특징 요금제 해야 이제 스마트폰 이제 약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금 진짜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스마트폰 오래 쓰실 분들은 웬만하면 좀 한 번에 돈 나가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제 생각엔 작업자로 사는 게 나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이 폰을 오래 쓴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렇게만 하면 10년 전을 기점으로 1억 모아집니다. 여기에 술, 담배도 안 하면 더 효과는 커져. 그래서 술, 담배 안 하면 돈 모으기 쉬워요. 남자나 여자나. 근데 요즘에 술, 담배 하는 사람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담배값 요즘 비싸잖아. 담배값 얼마 하지? 4,500원. 한 달이면 13만 5천원이고 술 같은 경우에도 술만 먹습니까? 보통 안주도 같이 산단 말이에요. 보통 술, 담배 하시는 분 보면 이제 달에 한 3, 40만원 나가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더 나가는 사람도 있고. 밖에서 사 먹으면 더 많이 들고. 피자, 통닭, 햄버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밖에서 배달시켜면 비싸긴 한데 이런 거 대체할 수 있죠. 네, 피자는 뭐 냉동 피자 못 넣는다거나 아니면 통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트 치킨 같은 거 사오면 좀 적게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배달을 거치지 않고 사오는 거. 네, 그런 식으로 대체할 수 있죠. 웬만하면 안 먹으면 좋겠지만 꼭 먹어야 된다면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할머니 분한테 좋은 거 배우셨네요. 네. 여러분도 있잖아요. 이런 좀 절약한 노하우 같은 거 좀 깨우쳐가지고 뭐 돈이 당장은 이렇게 쉽게 잘 안 모이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좀 악착같이 모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할머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개개인마다. 앞으로 지혜가 있고 없고 개개인만의 어떤 그런 삶의 결과가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좀 쓸데없는 거 안 사고 필요한데 돈을 쓰고 낭비하지 않는 이런 할머님의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